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온 것 없다고 대놓고 눈치 주던 시어머니에게 신우 이혼 위기를 계기로 사이다 발언을 해서 속 시원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남편과 대학 때 만나서 오랜 연애 끝에 저는 20대 후반, 남편은 3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시며 사세요. 언니와 저 결혼할 때 보태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 하십니다. 종종 말씀하시길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 없을 것이라고 하세요.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대학까지 나오게 해주셨으면 결혼할 때 보태주지 않으셨어도 상관없는 것이고, 나중에 부모님 나이 드시면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시니 말이에요. 시댁은 좀 사는 편이에요.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는 보태줄 수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시부모님의 지원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우리 결혼할 때 지원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눈치 보고 힘들 수 있으니 자기도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시부모님께도 남편이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며 부러운 것들이 생겼나 봅니다. 처음에는 다들 우리처럼 결혼한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양가에서 보태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더군요. 자기도 거절하지만 않았다면 시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을 텐데, 저희 집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 자기도 자기 부모님께 안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다. 하지만 우리 집은 나중에 물려받을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대판 싸운 적도 있습니다. 가사일은 제가 훨씬 많이 했어요. 제가 요리나 청소는 잘해서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남편은 빨래와 설거지를 맡아서 했는데 저랑 비슷하게 했고요. 제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월급여는 남편이 저보다 많은데 그만큼 개인 용돈으로 씁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양가 도움 일절 없이 결혼했다 보니 양가에서 간섭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빌라 전세로 시작해서 얼마 전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어요. 둘 다 벌이가 괜찮아서 대출 끼고 이사했습니다. 예전에 저와 남편, 대학 선배와 신우를 소개해 주었어요. 둘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 선배는 저희 시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부자인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신우와 결혼할 때 선배 부모님이 서울에 10억 넘는 아파트를 해주셨고, 시댁에서는 신우가 꿀리지 않도록 할 거 다 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10억 넘는 아파트에 안 꿀리도록 해간다는 것은 시어머니 혼자만의 기준이었더군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선배가 해오는 것에 비해 신우는 턱없이 모자라게 해서 간 거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들으라는 듯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시댁 쪽에서 신우 결혼에 할 만큼 해서 보내는 것이고, 선배 쪽에서 많이 해오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시작하니 편하게 살 것이라고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맞나 보죠? 최근 들어서 알게 된 것인데, 신우 결혼하고 시댁에서 뭔가를 요구하면 시어머니가 가서 신우와 함께 장보고 같이 음식을 해주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남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신혼의 시댁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니 음식을 해와라, 제사가 있으니 이런 음식들을 해와라 했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출동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우가 집안일이나 음식하는 것에 서툴러서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우네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처가에 가면 사위 왔다고 씨암탉 잡아주는 것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위를 떠받들어주는 따뜻한 장인장모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있어요. 저희 결혼 생활 내내 친정에 남편과 함께 갔던 것이 10번 정도 됩니다. 친정 부모님과 식사 약속을 잡으려 해도 대부분 남편이 스케줄 어쩌고 해서 저 혼자 가서 먹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댔는데 결국 나중에는 불편해서라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자기한테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미친놈인가 했네요. 사위란 사람이 장인 장모에게 먼저 살갑게 대할 생각은 안 하고 장인과 장모가 자기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할 수 있냐 말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습니다. 신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선배를 부러워했습니다. 장모인 자기 엄마가 선배에게 살갑게 대해준다고요? 시어머니는 사위에게 따뜻한 장모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에게는 차갑기만 한 시어머니예요. 부잣집이라 지원 빵빵하게 받아서 장가온 사위와 형편이 안 돼서 지원 한 푼 못 받아온 며느리이기 때문에 대하는 것이 달랐던 것인지도 모르죠.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제 자격지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남편 말이 웃긴 게 저희 엄마가 반찬 한 번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기는 해요. 대신 저는 남편 밥 안 차려준 적 없었어요. 항상 부족하지 않게 반찬도 여러 가지로 해 먹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려주는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장모님이 해준 것은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하더군요. 잠시만 욕 좀 하고 가도 될까요? 저는 초반에 남편 없이도 음식해서 시댁에 가서 식사 차려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탐탁지 않아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와 은근히 해온 거 없어서 네가 이런 거 하는 거지? 하는 듯한 말씀들에 상처를 받아 포기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왜 하던 것을 안 해오냐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락모락 해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해다 드렸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킨 자기 엄마는 완전 천사 같은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쯤 시댁에 가서 신우가 이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배와 신우는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좀 놀라웠죠. 시어머니는 신우의 시댁이 아주 못돼 먹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해오라며 바라는 것도 많아서 시어머니께서 가서 해주고 오셨다. 그렇게 했는데 불만 한번 내비쳤다가 크게 싸우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3년간은 이혼 한 해 만에 하며 싸우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은 아닌가 했는데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예단으로 해간 것과 혼수로 해간 것이 얼만큼이 된다. 그렇게 꿀리지 않게 해서 보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해서 보냈다는 금액은 선배가 해온 10억이 넘는 집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려고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했습니다. 신우랑 시매부가 한 게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딸 결혼하는데 그 정도 해서 보냈으면 됐지 이러시더니 집 한 채 해줬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며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했다고 아주 못된 집안이라고 사돈을 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이 무슨 벼슬인 줄 안다잖아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 시댁도 며느리한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뜨끔한 것을 감추려고 그러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는 지금 누구 편을 드냐고 하면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시어머니께 한마디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집안 차이가 나면 숙이고 살아야 하나 봐요. 시어머니 표정 참 볼만했네요. 집에 와서 남편이 저보고 눈치 없는 소리 했다고 뭐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하고 참았던 거 전부 얘기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커플링 하나 하고 그릇 살 돈까지 집값에 올인하자고 했던 거 오빠 아니었냐고. 신우는 선배랑 결혼하고 일 안 하고 살림만 했는데 나는 신우만큼은 아니어도 시댁에 할 만큼 했다고. 신우는 선배가 10억 넘는 아파트를 해왔지만 나는 시댁에 받은 것도 없이도 그렇게 했다고 잊었냐고 했습니다. 오빠는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하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았냐고. 그런 것에 대해 내가 불만 가졌냐고. 오빠가 그래도 나는 시댁에 음식해가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빠나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신우는 시댁에서 10억 넘게 지불해 주었으니 자기 시댁에 하녀처럼 일해도 되는 것 아니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받은 만큼 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바보같이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신우와 선배가 진짜로 이혼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이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암튼 신우 일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속 시원히 말할 수 있어서 후련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점심시간쯤에 남편이 저녁에 영화 보러 가자고 톡을 보냈더라고요.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고 해서 데이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이 주말에 저희 집에 가자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넘어가는 듯 합니다. 저는 나름 사이다라서 글을 보내는데 완전 사이다가 아니라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니님의 말에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참고만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쓰니님, 멋지십니다.